이렇게 들고 직접 오라 네. 그러면 막 가고 그랬어요, 중국을. 네. 통과는 안 된다 그러면 막 그쵸. 예, 예, 네. 예. 원본 봐야 된다 그러고. 네, 네, 네. 네. 그럴 때가 많았죠. 예. 지금도 사드 배치 때 좀 물류 통과는 안 되는 네. 게 많았었고. 네. 근데 저희 조금 괜찮은데. 사드 전에는 그 위생허가를 받아가지고 몇 개 품목이 나갔었어요. 그 학교 음. 제품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2014년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 거래선들한테 물건을 보내는 방법이 결국 벌크로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충진을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직구처럼 받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보세로 그 받나요? 일반적으로 그 용기에다가 충진하지 않고 그냥 드럼통에다가 그 제품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보내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건 거기서 그렇죠.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어떤 주요 공정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원산지가 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크로 보내면 현재 이제 충진 공장에서 충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가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뭐 위생허가 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도 저희 쪽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에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벌크로 중국 쪽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그럼 혹시 마케팅 할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마케팅은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쪽 고객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잘 조절을 해서 그 뭐 충진만 여기서 했는데 원래는 다 한국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팔기는 파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만 제조 가능한 어떤 좀 아주 독특한 제형들 그런 제형들은 중국 내에서 제조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팔리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나오는지 켜보고. 시계가 어디? 아, 저기. 시계, 예. 저희 2시에 방송 하거든요. 그냥 오늘은 그냥 2시에 칼처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뜨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보시는구나. 얘를 보는데요. 네. 정말 만에 하나 얘가 나갈까봐. 아.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냐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얘만 네. 나가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댓글 볼 수 그걸 있잖아요.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했었죠. 네. 중국 화장품 인증. 근데 저희도 생각보다는 이제 대구 경북이 화장품 회사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네. 네, 많으신 그렇다고 편인데 하시던데. 그래서 해외 규격 인증 혜택 지원 사업도 하면은 중국 관련 인증이 10% 이상은 반드시 차지해요. 그런데 뭐 인천 쪽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천 남부공단 있고 막 이러니까. 그때 사드 있을 때 보니까 갑자기 그 그래프가 그냥 휙 떨어져서 네.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남동공단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이 7월 3일, 8일. 7월. 그래도 오늘 괜찮으셨죠? 그래도 네, 비 어제는 그쳤어요. 어제 오셨으면 본부장님이 이제 네. 개구리처럼 떠내려갈 뻔했어. 어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오. 다행이다. 운이 좋았어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2시 1분이네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유로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국 화장품 인증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화장품이 뭐 저희 뭐 K뷰티 타고 너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대구 경북에도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중국 수출할 때 받는 인증을 NMPA라고 합니다. 그 NMPA가 많이 바뀐 점이 있다 그래서 바뀌기 전, 바뀌고 난 후를 알려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차림표 잠깐 보여드리고 올 테니까 네토베님도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은요 중국 화장품 인증 NMPA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께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7월 14일입니다. 저희는 수, 목 실시간 2시부터 3시까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요새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핫한데 스마트 스토어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 부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들도 많이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매출을 올린 분을 모시고 도대체 지금 시작하셔갖고 매출을 10억 원 이상 올리신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 좀 꿀팁을 여러분께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마련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궁금하신 분은 7월 14일 날 찾아와 주시고 7월 15일은 저희가 조달청과 함께 기관으로 어떻게 납품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공공기관 뭐 국가나 공공기관의 그 납품처를 그쪽으로 갖고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도 행정부 아니겠어요? 중앙행정부. 그래서 무슨 물품을 사든지 구매하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관련 제조 회사 분들 관심 있으시면 많이 봐주세요. 대충 다른 데도 비슷한 걸 많이 사겠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일단 인사드리고 나서 네토벤님 질문 받으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찾아오신 분부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화장품 제조 그리고 마케팅 관련으로 한번 출연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출연입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진흥원 원장 강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화장품 식품 시험 연구기관인 CAIQ 테스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킴입니다. 시작 전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시작보다 먼저 질문을 먼저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토벤님께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본부장님 이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중국의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중국의 화장품을 이제 수출하려면 이제 화장품 완제품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고요. 화장품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의 이름이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중국의 NMPA라는 이제 약칭으로 불리는 이제 식약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 NMPA에 반드시 특수 기능성 화장품은 허가를 받고 또 일반 화장품은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중국의 정상 통관을 거쳐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곰돌이 옆에 중국 화장품 인증은 NMPA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사실 NMPA는 그 기관 명칭인데요. 저희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국정원 NSC인가 NIC인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모르는 거 들통났네요. 국가기관 약칭처럼 NMPA에서 부르는 중국 화장품 인증인데요. 네,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회 할 때 이거를 인증은 사람이 국경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비자 같은 것이다. 비자 없으면 붙잡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NMPA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네, 그럼 일반 화장품, 특수 화장품을 나누는 기준이 정해져 있냐? 그래서 궁금해하시니까 일반 화장품, 특수 화장품 이렇게 나눈다는 것까지 벌써 아시는 걸로 봐서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좀 아시는 이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 이렇게 딱 두 개로 대표적으로 나누나요? 네. 그럼 그 나누는 기준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이제 나라마다 그 일반과 특수 화장품을 나누는 기준은 조금 상이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화장품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시면 되고 또 그 기능성을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들만 특수 화장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잠깐 저 화면을 봐도 될까요? 아, 네, 본부장님이.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화면을 조금 뒤로 이제 넘겨서 이제 보시면 일단 특수는 지금 현재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이제 미백 화장품 이런 것들은 다 특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한국은 주름 개선이 이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국은 특수 화장품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똑같으냐? 근데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주름 개선은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화장품 관련된 이제 법규 규정을 보면 정확히 이제 기준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 판단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과 특수는 나누는 거를 뭐 저희가 나눈 게 아니라 NMPA 저 기관에서 나누어 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허가를 받든 아니면은 등록을 해야 되던 뭔가 그 특수면 허가를 뭐 까다로운 건 허가 받으라고 그러고 안 까다로우면 등록하라고 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을 해서 국경을 통관해서 중국에다가 물건을 깔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저희 본부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명칭을 흘러 들으셨거나 실제로 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은 명칭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흔히들 뭐 저희는 이제 NMPA 타이틀이 이게 맞는 거니까 올려놨지만 뭐 CFDA 뭐 중국 위생어가 막 다 섞어가지고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중국의 이제 식약처 기능을 하는 그 부처가 CFDA,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FDA, 뭐 한국도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KFDA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워져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차이나에서 CFDA였는데 지금 현재는 NMPA로 모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르실 때 NMPA 화장품 허가 등록이라고 지칭을 해주시는 게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옛날 이름이 이제 다 바뀌었고 이제 바뀐 이름은 NMPA 중국 화장품 허가 등록으로 바꿔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김명자 씨였는데 지금 김소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바꾼 거니까 저희가 바꿔서 불러드려야 되고요. 네토베님 질문은 제가 대답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인증에 대해서 그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다르냐? 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요. 예, 모든 그 나라가 화장품도 그렇고 뭐 전자기기도 그렇고 다 인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예, 다 다르고요. 예, 돈도 많이 들고 인증을 다 따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더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하고 이제 바뀌어서 문제인 거죠.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간도 마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전이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을 풀기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화장품 허가 등록 제도가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법규인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완전히 이제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위의 규정들이 관리 방법이라든지 라벨 표시 규정이라든지 이런 세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도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방대한 이 내용들을 사실 특히 중소기업 분들이 이걸 다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제 우리 제품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까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규정을 쭉 살펴보니까 한 3-4가지 정도가 브랜드사, 이 완제품을 등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크게 이제 바뀐 점인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나는 이제 이 등록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NMPA 플랫폼에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하는 기업들도 앞으로는 새로운 등록 플랫폼에서 새롭게 아이디를 부여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크게 이제 달라진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NMPA에 제품을 이제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NMPA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사실 NMPA에서 우리가 패키지에 소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클레임들이 있어요. 뭐 주름 개선도 있고 미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정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효능들을 입증하라고 하고 그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그 효능 클레임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돼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하던가 입증 자료를 데이터 자료를 내서 반드시 효능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업에게 앞으로는 좀 숙제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디테일한 여러 가지 그럼 주름 개선은 어떤 시험 방법을 택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건데
사실 우리가 제품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료잖아요. 근데 그 원료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또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원료가 있고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제한적인 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료들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제품 서류를 이제 제출할 때 그 원료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런 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이제 안전성 평가사라는 사람이 직접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중국의 기준에 법규에 따라서 평가를 한 그 평가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제 그 행위 중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제조사들이 예전에는 뭐 원료에 대해서 이제 증빙 자료 주고 COA 주고 뭐 이런 거 대응해주고 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제조사들이 제조사의 품질 안전 책임자가 있어요. 품질 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그 품질 관리 책임자에 대한 이제 이력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조사의 품질 안전 관리 체계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개를 해서 브랜드사에 자료를 좀 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네토베님이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인증이 어려운가요 하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적어도 한 6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인증을 진짜 다양하게 받잖아요. 사장님도 말로는 중국 인증 받기가 제일 어렵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피셜로 다른 인증보다 화장품 인증 중에 중국 인증이 제일 어렵다. 하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다. 이런 말씀들을 꼭 하시고 그래서 제 대답이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샤이나님께서 NMPA 일반 화장품 등록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뭐고 리스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일반 화장품 등록할 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실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관리감독조례 하위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세부 규정 중에서 자료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명확히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어나 혹은 이제 화장품 협회에서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제출 서류는요. 우리가 원료를 배합하잖아요. 그래서 원료 배합표, 그러니까 전성분표라고 흔히들 이제 부르는데 그 전성분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NMPA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서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 관련된 제조사가 ISO나 GMP 인증서를 이제 갖고 있으면 그 인증서를 뭐 제출하고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이제 내주셔야 됩니다. 그 서류들이 그런 잠시만요. 거를 보통 네. 어디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사이트보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규정을 어디서 보시면 봐요? 돼요. 그 규정은 중국어를 모르시면 이제 직접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만 포커싱해서 또 규정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착하게 놓고 참 고맙게도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번역본 중에 자료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지금 들어가 보고 있거든요. 대한화장품협회를 들어가 들어가셔서 봤는데요. 중국 법령. 법령 정보가 탭이 위에 이제 큰 탭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령 정보 해외 법령 밑에 얼마나 많이 찾는지 해외 말고 중국이 따로 있네요. 네, 그냥 따로 있어요. 중국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저기 뭐 NMPA 뭐 네, 화장품 바로, 라벨 관리 네, 방법, 저기.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그렇죠. 규정이라서 위에서 세 번째 있네요. 지금 네. 3월 10일에 올려놓으신 자료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번역본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바뀐 거를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등록하는 이제 회사가 수출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하는 플랫폼이 단일화돼서 통합된 게 하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주름을 개선한다 아니면 뭐
하얗게 만들어주는 미백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효능을 막 썼다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원료에 대해서 원료를 안정성 평가사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하는 서류를 또 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드는 곳, 제조사. 뭐 코스 땡땡 뭐 되게 유명한 데 많은데 네. 왜 내가 그 네. 주식을 안 샀을까 후회를 하게 만드는 네. 그게 품질 관리 책임자가 있고 품질 관리 책임자의 그 프로필 이런 것들도 내실 수 있어야 되는. 네.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너무 네. 막 갑자기 막 가슴에 울산바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렵고 해야 될 게 많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조사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아마 이제 원장님도 이제 네. 제조사를 또 운영하시니까 잘 대응을 해주실 텐데 보통 제조사들을 운영하고 CGMP 인증을 갖고 있는 이제 제조사들은 그런 품질 관리 체계라든지 이제 품질 안전 책임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충분히 준비해주고 대응해주는데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그 효능 평가거든요. 그래서 효능을 입증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중국에 저희 이제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험 기관들이 지금 이 효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뭐 자격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기준이나 비용을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좀 빅브랜드사들이나 좀 큰 이제 뭐 제조사들은 직접 찾아서 뭐 섭외도 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하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시험도 맡기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 효능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어느 정도 좀 빅브랜드사들이 조금 하고 난 뒤에 조금 뒤에 따라가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등록한 제품들도 이제 효능 평가 자료를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규가 지금 규정들이 5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등록한 제품들은 그러면 효능평가 자료 안 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2023년 5월 1일까지는 다 보완을 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에 조금 시험 기관들이 비용도 조금 합리적이고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시험을 맡겨서 입증 자료를 이제 내시는 방법을 지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5월 1일 날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내년쯤이면은 하시면 타이밍상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큰 회사들은 발 빠르게 먼저 할 테니까 만약에 그 우리 회사 그 정도로 빅브랜드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 큰 회사들 먼저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한번 보면 네네, 좀 보고 좀 따라 뭔가 약간 디자인이 네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네네네. 조금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네네네. 이제 본부장님이 팁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도 지금 그 실제로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거든요. 인증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러면 그 정리를 했을 때 기존에 그 5월 1일자 바뀌기 전에 어떤 위생허가 규정하고 근본 변경된 기준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등록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다로워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발표하고 할 때 항상 표면적으로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네, 더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규정을 열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너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지금 제조사에서도 더 대응해줘야 될 서류도 조금 많아졌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좀 전에 원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그 각 국가들이 원료 리스트를 법령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는 그 사용 가능한 원료를 지정하는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는 또 그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만 지정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기사용 원료 목록이라고 해서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 네거티브 방식에 이제 이거는 이 원료는 사용하지 마, 나머지는 다 사용해도 돼. 이런 네거티브 방식을 이제 정책을 갖고 가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조금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포지티브 방식인 이제 기사용 원료 목록을 정해주고 여기만 거기에 사용해. 있는 그렇죠. 원료만 사용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용 원료 목록도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써니님께서 원료 안정성에 대해 안정성 평가사의 평가서가 있으려면 그 안정성 평가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하셨어요. 네. 그 평가서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는. 안전성 평가사에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하면 기업 내에 있는 분도 안전성 평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격 조건은 이제 이 화장품 기업에 종사한 지 5년 이상이 돼야 하고 또 이제 전공이 약학, 의학, 생물학, 화학 이런 식의 지정이 돼 있는 이제 유전공자이면 이제 안전성 평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에 한국말만 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사가 중국어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물어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반드시 중국의 화장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찾고자 하신다면 중국에 있는 안전성 평가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섭외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하시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희와 같은 저희는 이제 시험 연구기관인데 컨설팅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 기관이나 시험 기관을 찾아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찾아서 이제 섭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비용을 내고 평가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안정성 평가사의 기준이 있어서 뭐 그 경력인 뭐 몇 년 이상 아까 5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언뜻 듣기로 그리고 뭐 이제 전공이 뭐 의학, 약학, 뭐 생물학 뭐 이렇게 쭉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쉽게도 중문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러려면은 이제 기관을 통해서 컨택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랬는데 뭐 내친 김에 그러면은 그 본부장님이 어디 소속이라서 여기 오게 되셨는지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갈까요? 네. 네. 저희 이제 CAIQ 테스트는 중국에 있는 이제 시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기업이 NMPA에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시험을 하라더라. 근데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기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정 시험 기관을 통해서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정 시험 기관 중에 하나가 저희 CAIQ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시험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 2018년도에 이제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험만 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그 외적인 뭐 행정적인 부분들 아까 뭐 원료 체크도 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험 플러스 그 컨설팅 업무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도 보면은 저희 청 옆에 왜 KT 땡 있잖아요. 네. 국가기관,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 밑에 연구기관들 쭉 있잖아요. 네. 이제 저 기관도 외국의 지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를 딱 그냥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민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랬고 갑자기 써니님이 질문하시니까 저희 그 대구 경북에 엄청 그 원료 물질 되게 큰 회사 계신데 저희 리치도 막 하시고 그러시는데 전화해갖고 거긴 안전평가사가 누구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네토베님께서 그러면 지정 시험 기관이 국내에는 한 곳밖에 없나요? 근데 지정 시험 기관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예, 한국에 이제 국내를 한국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이제 한국에는 NMPA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활동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사를 설립해서 컨설팅과 시험 업무를 네. 저희 본사에 이제 보내서 하고 있는 거고. 지정 시험 기관도 중국에 이제 지정한 시험 기관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곳 내지 저희만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제가 아닌 게 아니라 혹시 옛날 기록만 내 머릿속에 있나? 그래갖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중국은 이제 화장품 이제 테스트를 할 때요. 테스트하는 거 뭐 흔히 뭐 저는 그냥 후려쳐서 말하면 시험 기관을 막 그냥 랩이라고 막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시험 어디서 하냐 그러면 한국에 없고요. 다 그냥 중국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중국 NMPA에서 중국에 있는 기관만 거기서 나온 시험 결과만 인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문서도 보내고 뭐 진행을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본부장님 이제 소속 기관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그런 걸 대행하는 기관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델리델리님이 완료 안정성 보고서 등록도 그거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 등록하는 것도 중국에 책임 회사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거는 제가 아직 그 큰 변화 중에 얘기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브랜드사가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원료사가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원료 안전성 그 등록 제도가 신설이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그 원료를 그 원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제조사가 배합을 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각 개별 원료들에 대한 정보를 안전성 정보를 중국에서 지정된 플랫폼이 있어요. 새로 만들어요 이번에. 근데 그 플랫폼에 그 안전성 정보를 넣으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원료사가 직접 넣지 못하면 이제 대신 브랜드사가 NMPA 자료 제출을 할 때 그 개별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원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델리델리님이 문의하신 그 내용이 그 원료사가 안전성 정보를 등록할 때 책임 회사가 있어야 되나요? 그걸 문의하시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책임 회사가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 자체가 등록을 할 때 외국 기업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등록을 해줄 중국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책임회사란 말을 안 쓰고 네, 지금은 이제 경내 책임자로 경내 책임회사 바뀌었습니다. 책임회사라 그러나요? 경내 네, 책임자 경내 책임자. 경내 책임자라고 하나요? 네네네. 근데 아마 보시는 분 중에 책임회사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경내 책임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경내라는 건 이제 중국 경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 내. 네, 중국 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책임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제품을 중국의 NMPA에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유통을 하는 데에 대한 중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책임 회사가 누구냐. 라는 거고 그걸 지정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법적인 명칭은 경내 책임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간단히는 그렇게 그렇죠. 이제 하시면 되고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제품을 책임져주는 경내 책임자까지의 의무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이제 원료들을 이제 등록할 때 대리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리인 자격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토베님 오늘 오신 분은 한국 분이시고요. 네. 네. 이상하게 한국말 너무 잘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질문을 델리델님이 하신 김에 그 브랜드 회사별로 달라진 점을 이렇게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변경 전후를 네. 정리할 때 나는 브랜드사다, 그리고 나는 제조사다, 나는 원료사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사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까 이제 플랫폼이 달라졌으니까 아이디를 새롭게 이제 발급을 받고 만약에 내가 브랜드사인데 기존에 이미 등록한 제품이 있다 할 경우에는 2023년 5월 1일까지 우리가 패키지에 소구했던 내용 중에 정말 살리고 싶은 효능 클레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클레임에 대해서 이제 효능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기관이나 시험 기관을 만나서 이제 그 효능 테스트나 입증 자료를 이제 준비하시는 게 이제 숙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하실 때, 품질 관리 체계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 체계를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또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면서 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주 약식으로 개요를 쓰는 문서가 새롭게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나왔던 안전성 평가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사를 섭외해서 평가서를 써줄 수 있는 곳에 맡겨서 이제 평가서까지 내야 되는 걸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업체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위생허가 제도에서 그 등록이 완료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소급해서 계속 그냥 등록 유지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5월 1일자로 바뀌면서 뭐 새로운 어떤 거를 등록을 시도를 네.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패키지 디자인의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새로 들어가게 되면 관련돼서 신제품으로 취급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를 갖춰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 브랜드로 수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나는 그러면 뭐 싹 다 다시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 맞아요, 궁금하실 맞아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게 궁금하시면은 마침 아마 그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그 스케줄을 정리해서 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나는 뭐 몇 월 며칠 전에 이미 허가증을 이제 갖고 있고 수출하는 자다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네.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존에 등록했고 나는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5월 1일까지 그 효능 자료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히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라벨 관련돼서 특수 제품을 받은 분이 있다라고 네. 하면 또 라벨하고 또 이 제품 관련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업데이트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 날짜가 또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등록된 제품들을 SKU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 스케줄을 좀 품질관리팀이나 이제 그 해외 사업팀이나 이런 곳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을 만약에 그 날짜에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인증서 허가증을 이제 쓸 수 없게 되니까 그걸 하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제품 오래 팔았는데 더 이상 리뉴얼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단종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네. 더 다른 행위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럴 경우에 놔둬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부 이제 성분도 좀 바꿔야 네네. 되고 패키지에 문구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법규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성분은 바뀌면 반드시 기존에도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신법규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패키지에 디자인을 조금 살짝 뭐 컬러 조금 바꾼다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변경 신청이나 등록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레임을 소구하는 용어를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썼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패키지를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부장 설명 들어보니까 그 중국 인증 관련 체계가 유럽 CPMP 기준을 점점 준용해서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정확히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고 계시면은 지금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를 보완해야 할지 그거를 많이 생각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써니님께서 제조사의 품질 관리 책임자의 이력서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이제 되시나 봐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없어요. 근데 이력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제가 새로운 플랫폼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저희한테 시험과 컨설팅을 위탁한 기업들도 다 준비해서 내주셨어요. 근데 단 이제 그 보완이 우려된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다 준비해서 NMPA에 직접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시험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보완을 얼마나 철저히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서 이제 컨설팅 기관도 선택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그래서 준비하실 때 한국에서 저희가 쓰듯이 막 속에서 다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약식으로만 노출할 수 있을 정도만 써서 하시길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보통은 또 컨설팅 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가이드를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예, 충분한 게 답변이 되어 드렸는지 참, 네,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제 방금 전에 브랜드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뭐 효능이나 원료 또 안전평가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품질관리 체계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그 마감 기간 있을 때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꼭 대한화장품협회 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브랜드사들도 있지만 또 만드는 회사, 제조사들도 또 네.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은 어떤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제조사들은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법규만 보고 봤을 때는 제조사들은 뭐 품질 관리 체계 관련된 내용 조금 브랜드사에 이제 대응해주고 또 이제 품질 안전 책임자에 대한 정보 조금 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제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또 미팅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은 제조사들이 OEM만 하는 게 아니라 ODM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조사에서 실제 원료부터 배합해서 이제 제품의 이제 특징과 이제 마케팅 포인트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거의 만들어 이제 주고 브랜드사가 그러면 가져다가 이제 유통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효능 클레임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효능 자료를 이제 브랜드사가 그거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사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앞으로 효능 자료에 대한 거를 이제 만약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브랜드사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 이제 브랜드사가 중국에 있는 시험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맡긴다든지 해야 되는 좀 방법을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또 원장님도 제조사를 운영하시니까 제조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그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에 우리가 이제 클레임을 쓸 때 이 성분으로 인해 이런 이제 효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막 쓰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원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사용해서 이제 제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조사가 앞으로는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제품 제조하고 하면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효능 관련도 뭐 저희가 못할 경우에는 임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럼 국내에서 그렇게 받은 효능이나 시험 성적 데이터 같은 경우가 중국 내에서 얼마나 인정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 NMPA 법규 변화에 대한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이제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는 이미 테스트를 제조사에서 다 해줬고 또 입증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법규를 보면 지정돼 있는 클레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특수 기능성, 미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중국의 NMPA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이제 효능들은 어느 나라에서 이제 시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내도 그거는 이제 허용이 되도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습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자 테스트,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쓰려고 보니까 제출할 때 또 중문화 해야 하거든요. 그게 좀 숙제죠. 중문으로 또 바꿔서 해야 되고 또 중국의 기준에 맞게 또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들을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거는 좀 시험이나 이제 컨설팅 기관의 조언을 좀 받아가지고 중문화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특수라고 해서 이제 미백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여자니까 화장품 이제 많이 사니까 껍데기에 보면은 뭐 레티놀로 주름을 확 개선해주고 말부틴으로 하얗게 밝혀주고 막 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써야지 사는데 그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거 사겠어요. 이제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그거를 입증 자료를 내는데 한국에서 내는 입증 자료를 중국에서 인정하지는 특수면은 인정을 안 할 테니까 몇 그거는 개의 이제 제품은 몇 중국에서 다시 이제 그 입증 자료를 그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그런 특수 기능 제품들을 수출을 해야지 잘 팔리고 또 선호하시던데요.
그렇죠. 또 네, 중국 일반 제품보다는. 소비자들도 미백을 조금 아, 선호하고요, 그럼요. 좋아하고요. 네. 요즘에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령화 현상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그렇죠.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노인분들도 이제 화장품을 많이 이제 쓰시게 되는 상황이 오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주름에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기 때문에 주름 개선 화장품도 이제 많이들 하시길 원하죠. 그러니까 기능성 제품 보통 이제 저희 기능성 화장품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대부분은 다 특수 쪽으로 분류가 아마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화장품 중국에서도 특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좀 특수하게 이제 주름 개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수 화장품의 분류로는 가지 않고 있다. 단 그래서 일반 화장품으로 품목을 잡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주름 개선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에다가 그 뭐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주름 개선, 뭐 기능 강화 이런 걸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입증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제 네. 이 얘기셨네요. 네. 그럼 제조사한테 달라지는 점은 또 그 정도로 얘기했고 저희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사 그리고 제조사 제조사, 얘기했고 그 네. 원료사가 이제 남았네요. 원료사는요. 예전에는 원료사가 직접 뭔가 대응을 해야 될 일은 없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원료사 같은 경우는 나는 원료를 잘 만들어서 제조사에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 개별 원료, 우리가 전성분표 이 레시피에 쓴 이제 원료들을 그 각각 개별의 원료들의 안전성 정보를 만들어서 중국에 지정된 플랫폼에 등록을 하던가 등록을 하기 싫으면 이제 브랜드사에 이 안전성 정보를 다 써서 브랜드사나 제조사에 주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원료사들이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게 그러면 그 원료 안전성 정보에 써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브랜드사에다 노출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제 원료사가 직접 플랫폼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원료의 개별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 등록 번호를 제조사나 브랜드사에 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사도 제조사도 우리가 NMP에 등록을 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원료에 대해서는 더 준비할 건 없으니까. 그래서 번호만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게 제가 한번 원료사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원료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영업적인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중국의 플랫폼에 이만큼을 등록해놨으니까 제조사나 브랜드사는 편하게 가져다가 등록 번호만 쓰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원료사는 나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줄래 라고 하면 그 서류를 작성해서 또 컨설팅 기관하고 브랜드사하고 계속 핑퐁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거든요.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또 중국어로 쓰죠 그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등록을 해놓은 원료사들을 더 많이 또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 요 근처 경북에도 막 랑콤 막 에스티로더 이런 데다가 막 납품을 하는 네. 큰 원료사들 네. 그냥 계세요. 네. 근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할 네. 건지. 이미 아마 좀 등록을 벌써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근데 등록 아직 안 하고 플랫폼이 있나요? 안 열렸어요. 아. 네. 근데 아마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는 뭐 한 9월에서 10월 그 안에는 열리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지금 사실은 이미 원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신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드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고 계셨다가 플랫폼이 열리면 바로 이제 등록을 하셔라. 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델리님이었나 네. 그분이 이제 질문하셨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의 아이디를 또 받아야 돼서 그런 대리인을 이제 섭외하실 때도 만약에 중국의 법인이 없거나 하면 뭐 저희 같은 시험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그 또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자꾸 질문만 자꾸 하게 되네요. 네. 와가지고. 역할이 그런데. 네. 근데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그래서 그 원료 관련해 가지고 그 음. 우리나라는 왜 다른 국가랑 비교해서 좀 특이하게 그 기능성 화장품 제도라는 거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성이 뭐 미백 주름, UV 여드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미백 주름이 들어가면 이중 기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그 기능성 신고를 할 때는 그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그 고시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와 관계없이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 원료가 있다라고 하는 지정한 원료만 넣으면 그런 특수 화장품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원료가 작용하는 효능을 증명을 해야 특수 화장품으로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국은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런 고시 원료가 정해져 있어서 그 고시 원료를 쓰면 이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또 이제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조금 다르게 그런 고시 원료를 예를 들어서 특수 기능성 고시 원료다 이런 목록이 뭐 수록돼서 이렇게 발표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약간 이제 좀 후자 쪽에 조금 가까운데요.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단은 내가 만든 한국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백 주름 개선 이중 뭐 기능성이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게 특수 화장품에 분류돼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미백은 특수로 돼 있고 주름 개선은 특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백이 특수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2가지에 대한 다 이제 효능은 제품에 대한 효능을 입증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총 이제 결과적으로 특수 화장품으로 인정이 돼서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 변화에도 특수나 비특수 둘 쪽으로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수가 조금 등록이 까다롭고 비특수가 조금 쉽고 이런 게 있겠네요. 네, 지금 절차 자체가 일반 화장품은 일단 선등록제예요. 네. 그래서 제출 자료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제출 자료가 있다. 근데 그거를 잘 제출을 하면 일단 등록 번호를 먼저 주고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사후에 NMPA에서 이제 별도의 전문기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최종 통과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순조롭게 이제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특수 화장품은 사전 허가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일단 내가 뭐 10가지의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하면 그 다음에 바로 등록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NMPA에서 전문 이제 위원들 같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모여서 안전성 심사를 먼저 하고 그 심사가 통과해야지만 허가증이 나오고 수출할 수 있는 절차라서 네, 그 절차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등록 허가, 그러니까 일반은 등록하고 특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쩌다 보니 한 50분 했네요. 저희 지금 브랜드사, 제조사, 또 원료사에 대해서 그 NMPA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있는 뭐 원료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브랜드사들이 사실 그것도 다 찾아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CAIQ 테스트에서 자문하고 있는 이제 개발 회사가 있는데 그 개발 회사에서 만든 이제 중국 화장품 이제 성분 체크, 셀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제조사들도 많이 활용하실 것 같고요. 원료사도 마찬가지고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활용하면 되냐면 내가 한국에서 잘 만들었는데 중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중국에서 이 원료들 사용 다 되는 건가? 아니면 뭐 함량 괜찮은가? 아니면은 내가 NMPA를 등록하려고 했더니 보안 자료 뭐 내야 되지? 이런 거 궁금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체크용으로 테스트용으로 하나 엑셀로 성분표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주무관님이 한번 해주시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의 이 플랫폼의 이름은 잉그리봇입니다. 잉그리봇은 왜 잉그리냐면 앵글이 아니고 잉글이네요. 네, 앵그리가 아니고요. 네. 근데 기억은 뭐 앵그리로 네. 해주셔도 되는데
보통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성분이 중요하니까 그 인그리- 성분이 인그리디언트잖아요. 그치. 그래서 인그리디언트 앤 로봇이라서 인그리봇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그리봇에 들어가셔서 엑셀 성분표를 일단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올려보세요. 저렇게 올리시고 필수 약관에 이제 동의를 하신 다음 인그리봇 시작을 누릅니다. 누르면 지금 제가 올렸던 성분표의 데이터들이 쫙 보여지고요. 네. 그 데이터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에 있는 게 이제 INCI 명칭이거든요. 이제 각 성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INC 명칭으로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가 이 복합 성분의 전체 함량인데요. 성분 함량이라고 체크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목록은 보니까 복합 성분이 있는데 그 복합 성분 안에 각각의 이제 개별 성분이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 성분의 비율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을 거예요. 그럼 패스를 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게 저게 용도거든요. 그 옆에 네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다 됐나요? 네, 그렇게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분들을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 진단한 결과가 저기에 나오는데 사용 가능 여부가 있고, 네, 옆에 보시면 NMPA 등록 관련 체크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사용 가능 여부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 다 동그라미인데 밑에 세모라고 돼 있잖아요. 네. 한 건의 이슈 사항이 있다.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하셔서 사용 불가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세요. 네, 저기 있네요. 보시면 불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불가한 성분이 나오면 교체를 하던가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정밀 진단을 한번 이제 넘어가 봐야 되거든요.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질문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이 제품을 단순하게 원료만 가지고 NMPA 등록할 때 함량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슈가 나왔는데 질문이 이 제품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냐 아니냐. 그러면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다 체크 한번 해보고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 네, 뭔가 더 복잡하게 나와야 되니까 많이 보여드리려면 그 다음에 이제 착색제인데요. 이 착색제는 연모 제품이냐 아니냐 이걸 해주세요. 연모 제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색하는 제품이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은 또 요거는 pH 이 농도가 어느 정도냐. 이건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또 아하바는 이제 각질 제거. 네. 여자분들 화장품 아실 잘하셔가지고 네 아하바한데 이제 그런 이제 홍보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 네. 자, 아무거나 선택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제로 저 이제 성분이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네,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미스트 제품이냐 아니냐. 네, 이렇게 하고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정밀 검토를 진행을 누릅니다. 그럼 바로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세모라고 표시되어 있던 이제 조건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에는 저렇게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거는 이제 추출물인데요. 추출물의 해결 방안은 아마 지금 제조사이시거나 원료사이신 분들은 저 성분표 말도 안 돼. 저렇게 누가 배합을 해야 하는데요. 샘플로. 이거는 저희가 샘플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서 저 해결 방안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 해결 방안에 보면 복합 성분 내에 추출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함량이 이제 전체 복합 성분이 47%인데 그 중에서 저 리프 익스트랙트가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함량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용매나 보존제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누락된 게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NMPA에서 심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추출물을 성분표에 물이나 용매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이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몇 개만 볼게요.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네. 저기 세라마이드 3가 보이세요? 세라마이드 3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광고에 많이 나오죠. 네, 세라마이드 3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INCI에서 세라마이드 MP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도 세라마이드 MP로 다 명칭이 바뀌었었는데 중국은 계속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용 원료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바뀌었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기업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라고 저렇게 해결 방안에 세라마이드 MP로 수정하세요라고 권장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작성하실 때 세라마이드 MP로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착색제의 경우인데 일부 이제 착색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원료사에서 제공하는 COA, 이제 품질 규격 증명서를 내라고 NMPA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COA를 낼 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원료사에서 잘 써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원료사의 품질 담당자 서명이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라고 이제 멘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그 다루고 계시는 화장품에 대해서 성분 규제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받을 건지를 그 잉그리봇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실례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델리델리님이 제품 안정성 평가는 혹시 CPNP 진행할 때 CPSR로 대체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안전성 평가가 아까도 원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중국의 법규나 이제 등록 제도가 거의 CPNP와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안전성 평가서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평가서를 이제 쓸 때 CPNP는 CPSR이라는 평가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 내용하고요, 그 구성이 중국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CPNP의 CPSR을 이제 평가하는 평가사가 또 유럽인일 거잖아요. 그걸 중국어로 써줄 수도 없고 중국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준으로 중국의 이제 법규에 맞춰서 이제 안전성 평가서를 쓸 수 있는 중국의 평가사가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CPNP, CPSR로 바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델리델리님, 그러니까 중국 이제 NMPA 인증 자체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받는 인증인데 뭐 상호 이제 뭐 이렇게 교류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그 인증 NMPA에서 요청하는 그 인증 그 양식이나 포맷을 다 따라주셔야 되고 중문으로 작성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밤님이 화장품 인증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하는데 저거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화장품 등록이요. 등록은 사실 뭐 통상적으로 뭐 여러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면 보통은 이제 일반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은 지금까지 한 평균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많이 됐고 정말 SKU가 많아서 경험이 많은 기업들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정말 많이 경험 해본 이제 많이 기업들은 해보신 한 분들. 4개월만 해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법규가 바뀐 상황에서 플랫폼에 아이디를 새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안에 된다고 보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행착오를 다들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4개월, 6개월 안에 등록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숙제가 이제 효능평가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효능평가 자료를 빨리빨리 대응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계속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네. 저희는 이제 인증 지원 사업을 하니까 이제 화장품 만드는 또 브랜드도 있고 화장품도 만들고 또 원료사들도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되게 반응이 다른 게요. 그 어떤 사장님도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 네, 난 맞아요. 3개월 6개월 아니면 네. 할 수 있어. 그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반면에 나 저거 1, 2년 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한 가지는 처음 할 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네. 많이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정을 가지고 그냥 하고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거의 좀 마무리해야 될 때 온 것 같아서 그 동물 실험 얘기 해드리고 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반대하거나 혹은 뭐 비건 인증을 받는 이제 요새 또 기업들이 비건 대세여서. 네네네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NMPA 등록할 때 반드시 동물 실험을 이제 자극 실험이에요. 자극 시험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면제를 꼭 해서 나는 동물 시험을 하지 않고 중국에 이제 판매도 하고 등록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반드시 안전성 평가사가 아까 그 평가서를 쓸 때 그 안에 이 제품은 자극 시험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내용들을 이제 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제조사가 단순한 ISO 인증 말고 이제 CGMP 인증서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제 동물 시험을 하지 않고 또 안전성 평가서를 써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은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잘 짚어주셨네요. 네. 네, 제조사가 CGMP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성 평가사가 그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써주시면은 동물 실험은 안 해도 된다. 사실 이 동물 실험 안 한다는 것 자체로도 요새는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질문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요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즐겁네요. 지금 이제 3시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보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생각보다 또 그 인증이 자주 바뀌어요 내용들이 또 네. 바뀔 때마다 또 모시는 것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시간 마련해 드렸나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스마트 스토어 매출 어떻게 올리는지 보여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 청에서 무슨 물건을 실제로 사는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법 저희가 많이 그 회차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니들은 무슨 물건 사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네, 손유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